대구에서 대구시의원 출마 예정자였던 국힘 예비후보 이모 씨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밀양국연구소 쪽에 자금을 독촉하는 그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놀라지 마시고 한번 꼭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왜 그 결산이 안 들어옵니까? 아니요, 내 얼창구 순간에 알아봤거든요. 어제 다 지급되었다 하네요. 내 얼창구 순간에 보니까 어느 후보 하길래 내 지금 말을 안 했는데 내 얼창구 하니까 오전에 지급됐다 하네요. 다 나갔답니다. 내 얼창구 순간에 알아봤어요. 전부 다. 더 우사 당하기지 말고 사람 바보로 만들. 그런데 그래 지금 선관위에서는 오전 중에 나갔다 하는데 얼마나 지금 오늘 또 지금 시간이 4시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주세요. 30분 안에요. 네. 좋습니다. 5시까지는 해주세요. 자, 저건 이제 선관위에서 오늘 이제 선거 비용 보전이 된 겁니다. 2022년 6월 1일 날 선거가 치러졌고 7월 30일 경에 선관위에서 비용 보전을 해줬는데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비용 보전됐으니까 내 돈 6천만 넣어라.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명태균을 보고 8,400만 원 현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6천만 원 주고 받아서 나는 채권 채무가 없다고 했는데 저 돈을 받으려고 하는, 본인도 사실 공천 받으려고 사전에 작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막 윽박 지르듯이 이 돈을 돌려달라. 이게 지금 국민의힘 대구시의원을 하려고 했던 분의 행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강혜경 씨가 이제 저 상황에서 얼마나 곤란했을까. 이제 왜냐하면 본인이 회계 책임자였고 모든 그 화살 같은 것들을 다 본인의 중간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참 정말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왜냐하면 김영선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선거를 위해서 돈 한 푼도 안 쓰고 다른 사람 돈 갖다 쓰다가 지금 저렇게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위세를 내세워가지고 본인이 무슨 영향력 있는 사람이처럼 하다가 지금 또 저 사달이 난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에 돈 오늘 오전에 돈 들어왔다는데 내가 확인까지 다 했는데 왜 돈 안 주니? 이러면서 지금 빚쟁이처럼 좀 돈을 달라고 해요. 실제로 선관위 돈을 달라는 것 자체가 네, 불법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네, 소리거든요. 네. 저 얘기가. 그렇죠? 네, 말이 안 돼요. 선거를 저도 치러봤지만 우리가 할 말이 안 되는 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선거를 저도 치러보고 이런저런 회계 처리도 해봤지만요. 그 미리 제가 만약에 저기 말대로 뭐 제가 선거 마케팅 비용이다 하면요. 그 사전에 정산이 다 돼요. 네. 추후에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럴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게 1원 하나 틀리면요. 선관위에서 당선 무효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회계 책임자가 굉장히 믿을 수 있고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감옥을 갈 수도 있고. 근데 회계 책임자도 이제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저게 김영선의 선거 보전 비용인데 예. 왜 그 이모 씨가 저렇게 당당하게 내가 선거 보전 비용 들어온 것까지 확인했는데 왜 안 내놓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그 자신감 거기다 쩔쩔매고 있는 상대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2022년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고 저 사람들이 아마 자격증을 쓴 게 4월 말 정도 될 거예요. 이제 2월 말 뭐 3월 초 뭐 아니 4월 말에 말? 이제 저 뭡니까 이 자격증을 썼고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은 2021년 11월부터 이제 돈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돈을 계속 넣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혹시 못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특정 시점에 자격증을 썼는데 지금까지는 그 자격증이 6천만 원에서 도합 1억 2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그 자격증을 실제 썼던 게요. 8,400만 원, 1억 4천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검찰에 나와서 진술을 할 때 실제로 6천만 원 빌려주고 6천만 원 돌려받았다라고 했냐면 돌려받은 돈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 차용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차용증을 없앴다는 거예요. 없앴답니다. 명태균 씨가 내가 미래한국 연구소랑 상관없고 저거 공천 대가 나 모른다고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차용증을 쓰지 않았냐 자기네끼리. 네.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게 돈 서로 차용증까지 주고받았는데 그게 무슨 공천 대가냐 이제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차용증은 이미 다 없었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그 당사자들이 우리 차용증 없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예. 그럼 차용증 얼마짜리였어요? 물어보니까 6천이었는데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하루 이틀 뒤에 좀 정리를 해서 정말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할 건데요. 저 그 얘기는 7월 29일 날 사실 저 통화예요. 저 통화가 네, 예, 7월 29일 날 아마 돈이 선관위에서 내려왔나 봐요. 돈이 나왔으니까 7월 예. 말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예. 드렸는데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 자격증을 갑자기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쓰고 난 뒤에 명태균 대표가 그 쓰고 나왔던 밀양국 연구소 김 소장에게 왜 자격증을 쓰고 왔느냐고 엄청나게 꾸지람을 하면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신과 함께 다니던 운전
해줬던 지인 또는 운전기사에게 그 차용증을 다시 받아오라고. 받아오라고. 회수하라고. 그러고 받아오라고 고령으로 대구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차용증을 썼던 사람들이 돌려주지 않아요. 그 내용도 저희들이 취재를 했는데 오늘은 좀 공개를 하기가 어렵고요. 정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데 어쨌든 차용증은 1억 2천 도합 1억 2천이 아니라 총 2억 2,700 정도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고요. 저 차용증도요.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쓸 계획이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이모 씨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먼저 낌새를 차린 거예요. 자기가. 공천 못 받을 공짜 못 것 같다. 받을 게 예. 이상하게 이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이모 씨가 먼저 차용증을 냈대요. 여기다가 이렇게 사인해달라. 그러고 나니까 그걸 보던 배모 씨가 네. 나도 써줘라. 네. 이래가지고 지금 차용증이 2개가 작성이 됐다는. 더 많이 줬던 더 많이 줬던. 예. 1억 그러지 1억 않겠습니까? 1억 네. 4천 1억 4,300입니다. 1억 네네. 4,300을 썼던 사람이 이제 했는데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모 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였던 이모 씨의 목소리 한 번만 더 들어보고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왜 그 결산 안 누릅니까? 아니요, 내 얼창구 순간에 알아봤거든요. 오전에 다 지급되었다 하네요. 내 얼창구 순간에 보니까 어느 후보하길래 내 지금 말을 안 했는데 내 얼창구 하니까 오전에 지급됐다 하네요. 다 나갔답니다. 내 얼창구 순간에 알아봤어요. 전부 다. 더 우사 당하기지 말고 사람 바보로 만들. 그런데 그래 지금 선관위에서는 오전 중에 나갔다 하는데 얼마나 지금 오늘도 지금 시간이 4시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주세요. 30분 안에요. 네. 좋습니다. 5시까지는 해주세요. 네, 오늘도 4시가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안 주냐? 해주세요. 5시까지 꼭 줘라. 예, 그래서 6천만 송금을 이제 해주는데요. 3,000씩 아마 송금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저 아까 이분이 이제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네. 뒤에 약간 행사장 같은 분위기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행사장이 어디예요? 어디냐면요. 네. 민주평통 대구 모구 구청에 지금 이제 지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평통에 지회장을 하려면 절대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시켜주는 자리가 아니다. 이게 대단한 이게 자리입니다.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전 대표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저렇게 돈 달라고 한 사람이 솔직히 더 많은 돈을 줬는데 조금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8천 얼마를 줬는데 저분은 사실 3천만 원을 지금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퉁치고 넘어갔을까? 뭔가 좀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럼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민주평통 대구에 있는 여러 구청의 구 산하의 지회장 자리를 줬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김영선 의원에게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 자리에 올라간 분 그리고 저걸 만들어준 분 아실 거 아닙니까? 왜 민주평통 대구 특정 구의 지회장이 됐는지 이거 보면 8,400만 원을 주고 6천만 원 돌려받았는데 2,400만 원이 뭐냐? 결국 저 자리와 바꿔먹었는데 뭐 선출직이 아니어서 임명직이라고 하기에는 좀 봉사단체의 성격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국민들께 사실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서 더 중요한 거. 배모 씨. 네. 배모 씨가 돈을 1억 4,300만 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주고 난 뒤에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본인이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요. 이런 것들을 본인 육성으로 직접 저희들이 찾아냈는데 자, 배모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나를 그렇게 월병 들려놓고 나는 내 인생의 파탄을 그 돈을 한두 번 그거만 아니고 뭐 때문에 또 경선까지 나가서 돈을 몇 억씩 쏘아 버텼잖아. 내가 당했는 것도 김영세 입에서 그 사람 괜찮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이 싸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 제가 지금 카메라 돌아오기 전에 뭐 이야기하는 게 잠깐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예. 네, 별 얘기 아니었습니다. 저 통화는 24년 4월 2일자 통화죠. 4월 2일자 통화입니까? 4월 2일자 그러면 통화. 4월 2일자 통화면 아마도 그 차용증을 쓰기 전의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저 내용을 보면 네. 자, 인생이 파탄이 났다. 경선에서 탈락. 경선에서 몇 억 원의 돈을 썼다. 1억 뭐 4천 원.
그거 말고도 또 몇 억을 더 썼다는 왜냐면 거예요. 1억 4천은 그냥 공천 현금을 대가를 낸 원래 거고. 처음에 준 거고 경선. 본인이 경선까지 가서 경선에서 이 쓴 돈이 훨씬 더 그렇죠, 많다.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이모 씨는 컷오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8천원만 준 걸로 끝이 났는데 네. 이 배모 씨는 1억 4천 얼마도 주고 그 이후에 경선 비용도 쓰고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해봤잖아요. 알죠. 어떻게 알죠, 알죠. 어때요, 솔직히? 아니 당연히 그러면 생돈 날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그렇죠. 심지어 이제 뭐 경선이야 당연히 우리가 룰이 있고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거야 뭐 나의 판단인 건데 이 1억 4,300 정도는 이 현금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상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1억 4천 현금을 줬었던 이유는 뭐 경선에서 이겼으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 경선은 안 치르고 공천이 되길 바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아무것도 안 되고 돈을 돈대로 쓰고 하니까 인생 파탄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저런 방식으로 그러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2024년도 대한민국 자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저런 방식이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 번 이 사람에게 직접 전화해서 걱정 없다 공천은 확정적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다고 주변에서 이제 들었고요. 문제는 저 돈이 1억 2천이 2억 2,700으로 늘어난 것도 문제고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지만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 여론조사 비용으로 다 비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사실 돈 돌려달라고 계속해서 이 미래항공 연구소와 강혜경 씨 쪽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전화를 하고 막 여러 번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이런 돈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에 대해서 강혜경 씨하고 막 의논을 합니다. 네. 내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아니 왜 김영선 의원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저 생각을 하지? 김영선 의원은 자기 선거도 자기 돈으로 안 쓰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돈도 많은데.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 내가 사실은 욕을 하고 싶은데 본인 선거도 본인 돈으로 안 하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의 그 선거 비용으로 썼던 그 미래항공 연구소의 그 채무 P&R에 줘야 되는 그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지는 저들이 저렇게 돈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돈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저는 이게 사실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총선 대선 과정에서 경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이제 쓰였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확인시켜 드리고요. 이 돈이 자 뇌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조국 대표가 했던 이야기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이 났습니다. 임시현 소장. 네. 김영선 의원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예. 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는 자 고발을 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시점에 엄청 당황하면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본인이 김영선 의원이고 돈을 받아서 직접 써버렸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조치를 하겠어요? 아니 원래 이제 자산 많으신 분이니까 예. 내 돈으로 충당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 하면요. 돈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내 돈 쓰기 싫고 뭐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좀 충족시켜서 내가 더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말씀이고요.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작전 지시를 하죠. 너희들이 조사를 받을 때 또는 지금 현재 이모 씨와 배모 씨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자 조사받으러 갈 때 사전에 직접 올라가서 이런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인데요. 이 육성 녹음은 김영선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하겠습니다. 혜경 씨가 같이 저기 하고 이를 좀 만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화하지 말고 녹음할지도 모른다고 만나서 혜경 씨가 해갖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좀 가서 얘기를 좀 해달래. 자, 저기서 굉장히 중요한 되게 일입니다. 중요한 강혜경 지금 공익 제보자가 네. 직접 가서 아까 거론됐던 배 씨와 이 씨를 만나서 설명을 좀 잘해주면 좋겠다. 왜? 좋겠다. 이거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달래라는 말도 매우 중요. 게다가 녹음할지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예. 해달래. 이렇게 해달래라고 야. 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걸까요? 저 자, 상황에서? 이제 이 누가 해달래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 내피셜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개를 하라면 제가 말씀을 드릴 해야죠. 거고요. 해야죠. 내피셜로 해주세요. 먼저 네. 저렇게 이제 작전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조작과 왜곡의 지시를 하다는 것은 일단 증거로서는 매우 중요한 거죠. 네. 그럼요. 저게 예.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을 바꾸면서 자기 목소리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본인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김영선 전 의원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네. 실제 그 사람은 5선의 국회의원입니다. 네. 게다가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명이 나온 게 없는데 본인이 육성으로 나온 그동안의 녹취 내용은 일관적입니다. 저 내용을 들어보다 보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혹은 누구의 부탁을 받고 뭐 좋은 말로 저런 말을 강혜경 씨에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명태균 혼자 난리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사실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김영선의 공천은 결국은 누구 때문이었다. 그동안에 명태균이 부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는 사실이었다. 강혜경이 주장했던 그 말하고 딱 맞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저걸 하라고 해. 자, 한 번만 더 지금 우리 저 육성으로 직접 김영선 의원이 했던 말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혜경 씨가 같이 올라가 저기 하고 이를 좀 만나서 거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화하지 말고 녹음할지도 모른다고 만나서 혜경 씨가 해갖고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그 좀 가서 얘기를 좀 해달래. 자, 또 가서 하나 해달래.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워딩이 아니네요. 김영선 의원이 계속 뭐 녹음할지도 모른다고 라고 한 거 누군가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해달래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누군가 지시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탁인 거죠. 그 말을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네. 그 해달래라고 했던 데를 제가 두 군데를 지목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선관입니다. 네. 자, 다른 녹취도 보면 선관위나 이런 쪽과 이미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리바이를 맞춰서 할 것인지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해당 선관위일 수도 있고 선관위 출신일 수도 있고 선거 관련된 변호사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해달래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경찰과 검찰입니다. 이쪽에도 이런 사건이 이제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미 사선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자, 이 돈은 6천만 원만 받고 차용증 써서 돌려받았다. 자, 빌렸고 돌려준 상황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화로 하지 말고 녹음이 될지 모르니까 직접 올라가서 한 사람과 동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밀양국연구소 소장 김 소장입니다. 김 김 소장과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함께 올라가서 설명을 해줘라 라고 이제 했던 것인데 공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달래라고 했던 그 부분은 자, 누가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데도 선관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작업을 다 해놓았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서 절대로 선관위나 검찰을 오해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인이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해달래라고 했다는 것은 처리 가능하니 이런 방식으로 진술을 해서 정리하라고 지시를 알려주고 조작을 하고 사실은 증거를 인멸하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죠. 위증 교사 아닌가요? 만약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해서 김영선 녹음이 의원이 걱정돼서 그러면. 지금 김영선 의원이 범죄를 그리고 자기가 사실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까? 변호사인데. 지금 압수수색을 갔는데 사람이 없었고요. 압수수색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쓰던 사무실과 본인이 살았던 집은 압수수색을 했는데 당사자를 소환 조사를 하려니까 지금 어떻게 뭐 구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완전히 잠적한 상태라고 하는데 자, 저런 상황을 보면 지금은 누가 해결할 것이냐. 명태균도 당연히 국민들 앞에서 이실직고해야지만 김영선 의원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그럼요. 있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네.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자동 생성되는 휴대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화기 기능을 자동 가지고 메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왔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까마득하게 우리가 잊어버릴 뻔했다. 그래서 하래요라고 조언했던 그 사람 말대로 묻힐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진실은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